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예! 하면 되나요? 매우 쳐라! 그러니까 오해하잖아요. 원래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가 고발된 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왜 고발했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하고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월성 원전에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쪽에 표적 수사, 표적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이 관련한 뭐 조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답을 A라고 했는데 그거를 답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 이 원전에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을 저렇게 했다고 답변한 조작한 그 혐의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작년 11월 달에 고발이 돼서 그 사이에 고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감사원장을 수사하려면요. 감사원장도 검찰총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행정부건 어디건 감사원을 잘못 비면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고발인 조사 뭐 조사하는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야. 그랬더니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어떻게 그 프레임을 걸었냐면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감사를 했더니 표적 수사한다고 딱 언론이 이 프레임을 딱 걸어. 오늘까지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예. 이거 이미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거 예전에 타임라인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건데 2020년 작년 11월 12일 날 시민단체가 최재형 등 감사원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고 이게 서울지검으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에 착수된 지 반년이 지났고요. 현재 그냥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것도 정치보복도 아무 관계 없고요. 그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돼서 변화된 상황들을 알려드리면 월성원전에 관련돼서 감사원이 거짓으로 계속 조사를 했는데 3중 수소 실제로 유출돼 버렸고요. 그 뒤에 그다음에 감사원 결과 발표 났습니다. 감사원 결과 발표 나오면서 산자부는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감사원 결과도 나왔고요. 감사원이 말하던 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3중 수소 유출됐고 감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산자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동안 진행 안 되고 멈춰 있었던 것은 최재형이 수사 안 한 거 이것만 멈춰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참고인들, 증인들 조사만 하고 최재형이 손을 안 댄 건데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서면 조사해놓고 나서 따로 불러갖고 모욕 주기 했습니다. 누구? 한국수력원자력 사회 이사들 불러다 놓고 고문했다고요. 맞아, 그때 그랬어요. 멀쩡한 원전 폐쇄한다고 결론 내려놓고 녹음 못하게 했습니다. 녹음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니네들은 한 손에 속은 거야라고 하면서 비상임 이사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이사들 불러놓고 고성 지르면서 협박했습니다. 아는 거 없다고 모욕 줬습니다. 교수 출신 사회 이사들한테 여기가 학교 강의실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런 짓을 하면서 지금 이사들이 진술한 것 중에 감사원 최재형이 원하는 것만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자체가 불법 감사입니다. 이 불법 감사에 대해서 관련자 수사를 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최재형 경로 원전 감사했더니 보복 수사 받는다 경로. 최재형이요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거지. 문 대통령의 발탁한 인사잖아요. 코디 인사도 아니야. 심지어 문 대통령은 어떤 연관도 없는 사람이야. 최소한 감사원장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를 거기다가 딱 앉혀놨다. 근데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 위태위태한 것만 감사를 했는데 탈원전에 대한 기본적 이념. 탈원전은 국민의 안전을 가장 목적으로 경제성이 조금 더 나올지라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그 기초하에. 근데 감사원이 이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윤규 전 장관이 영장 기각된 건 뭐냐면은 이게 청와대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근거의 뜻이었다. 그 핵심 고리가 장관이에요. 장관 영장이 기각됐어. 근거 없다고. 간단히 말하면 청와대의 압력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재형이 이제 특정의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의
이런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정치화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만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게 청와대가 지시해서 뭘 조작했다고 같지만 사실 근거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끔씩 언론상에는 윤석열도 최재형도 대선 훌륭한 자원이다라는 난리를 치잖아. 그러면 최소한 최재형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나는 대선 나갈 생각 없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현직 감사원장이 비슷한 말은 윤석열도 했어야 되죠. 예.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을 노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직자의 도리 같은 거야. 진짜로 정치할 생각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최재형 자체는 알고 봤더니 감사를 할 때 거의 강압의 목 정도가 아니라 사건 조작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랜 시간에 감사원이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데 문재인 정부를 불편한 감사를 했다고 보복 수사 받는다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변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책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그 단계별로 그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관련 법률을 지켰느냐,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지,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재형이 굉장히 이걸 교묘하게 탈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요번에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나 뭐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감사원이 들여다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거든요. 감사원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권한이 없어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그치. 이게 들여다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지 정책 자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기재부에서 재정 건전성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국회가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최재형이 이거를 그 원전 수사부터 굉장히 이상한 트릭을 이렇게 언론하고 같이 있으면서 맞아요. 감사원이 그런 판단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언론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쓰나 보시면요. 이거 예전에 틀이 있었어요. 툴이 있었거든요. 이 툴에다가 지금 윤석열을 최재형으로 바꿨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윤석열은 대노했고요. 최재형은 경노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때 윤석열 기사 나왔던 툴에다가 지금 최재형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치. 그때랑 똑같이 지금 정치적인 보복 수사한다라고 이 프레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거 대권 그림 그리는 건데요. 윤석열을 막 띄워줬는데 애가 지금 어리바리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 카드로. 욕심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하나 더 준비하려고 지금 이걸 한 네. 건데 지금 이 사람이요. 과거에 작년 7월 달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 사퇴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임기가 언제까지냐? 내년 1월까지예요. 아이고. 내년 1월까지인데 윤석열 중간에 나갔잖아요. 7월까지였는데 이 사람 나갑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딱 기억나실 거예요.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못 받은 문재인의 국정과제가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털려고 들어갔던 사람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이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검찰, 감사원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놈들인데 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가장 정치적이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구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거고 얘네들이 알아서 바보짓을 해주는 거나 대권 지금 내보내려고 작전 짜는 겁니다. 예. 일부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심판짓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는 미래는 예측 못하는 거예요. 믿고 맡겨준 사람 등에다 칼 꽂는 게 나쁜 거지.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살아온 세월이 일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형이든 윤석열이든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는 거야. 살아온 세월만 갖고는.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사람으로 임명했을 때 돌아서서 임명권자한테 칼을 꽂는 건 거의 양아치에 가까운 거라고 보는데 최재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이 뭔가 장모나 부인권으로 낙마하면 내가 한번 거기에 그 후보가 한번 돼볼까 이런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안 그렇고는 나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넣지 마라 해야지. 세상에 대한민국에 검찰총장 놈의 새끼하고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에 들어간 나라가 있겠어요, 이게? 비정상이지. 그러면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띄울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은 그걸 욕을 먼저 해야지. 니들이 정치적 욕심으로 그런 수사했다는 오해받기 딱 좋으니까 여론조사 리스트에 올리지 말거나 그 정치를 하려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최재형이 보복받고 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이제 임명됐고요. 뭐 채택을 뭐 국민의힘이랑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어떻게 할까 그 상황에서. 뭐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생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방송하는 오늘 시점에 정경심 교수 사건 수사 공판검사 대검 포렌식 담당관 직권남용 증거은닉 증거 변조 혐의로 공수처를 고발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공수처를? 이게 공수처에다 고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이분이 다른 건으로 그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관련된 건 공수처 1호로 고발인 조사 받았어요. 역사의 기록 세웠어. 이분이. 진짜 열심히 하고 어쩔 때는 뭐 김한매 대표에 대해서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소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요. 내일 이제 백신 맞아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내일 백신을 한 점심시간쯤에 맞고요. 열린민주당 방송하고 정권 연장 싱크테크 방송하고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어떻게 제가 쓰러질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아무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전 물러가고요.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